자, 3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 지문이 또 작년에 또 우리 부동산 개발이라는 용어가 또 중요하죠. 자, 부동산 개발은 우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 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우리는 수선 우리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대수선을 한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든지,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게 부동산 개발인데, 꼭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제2조에 보면, 조문 제2조에 보면요, 이렇게 돼.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 지문이 나와 있어요. 부동산 개발에서 뭐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번 정답. 2번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 이 지문 2번은 작년에 출제된 지문. 3번 공급의 개념이죠.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여 우리가 그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의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공급의 개념입니다. 자, 용어 3개를 설명해 놨고요.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개념이 4번 지문. 예? 그리고 5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노후 불량 건축물의 개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의 개념을 지금 설명합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 32번 문제 보시면은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요,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된다. 항상 우리 순서는 뭐부터 실시? B부터 실시.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준공을 해요. 준공을 했어요. 그럼 소유권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귀속 순서로 갑니다. 그럼 트랜스퍼 T. 그 다음에 그 대가로 받은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획득한다. 이걸 O. 순서를 갑니다. BTO. 2번이 정답인데.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또 뭐도 공부하면 돼? BOT. BT 또 뭐였다? L. L은 뭐죠? 리스. 자,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 요 2개가 최근에, 작년에 요 2개 냈죠. 또 재작년에 또 요걸 물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 좀 용어 잘 알아두고 하여튼 B부터 시작이라는 거 항상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 그러냐? 예? 우리 북한과의 관계에서 뭐 도로철도 얘기 나오는 거, 그거 우리 돈 없어요, 국가가. 그럼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국회 예산 뭐 하는데 뭐를 했어? 민자로 해야겠지. 예? 그래야 뭐 별 문제 없이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런 걸 동원하는 거예요. 자, 올해 중요합니다. 33번 문제.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봅니다. 자, 복합 개념으로 볼 때 부동산 관리는 기술적 관리, 그리고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로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 복합 개념적으로 우리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특히 기술적을 좀 지문상에 많이 낸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우선 경제적 측면의 관리에서 여러분 임대용 건물에 있어서 임대 손익 관리를 통해서 손익분기점 파악하는 것, 또 거기에 4번에
수입 지출의 회계 관리라든지 또는 인력 관리 이런 것은 경제적 측면의 관리예요. 자, 그리고 그 보안 관리가 나오죠. 자, 보안 관리 2번에 보면 보안 관리는 기술적 관리. 2번 정답. 자, 여러분 방범, 방제, 안전 대책과 관련된 게 보안 관리예요. 보안. 그리고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정 관리. 온도, 습도 조절, 각종 기계나 기구를 수리, 운전 보수하는 설비 관리, 청소 소독하는 뭐죠? 위생 관리. 이런 것은 건물의 기술적 관리.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 5번에 사법상 권리의 보정 관리라든지 또 임대차 예약이나 계약상에 있어서의 관리는 건물의 법률적 관리에 속해요. 2번 정답. 자, 34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마케팅은 자, 우선은 마케팅에 관련해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으로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 상품을 개인과 조직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개발한다. 여러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개발한다. 제품 전략, 프로덕트가 나왔어요.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개발. 그리고 뭐를 했다? 가격 결정, 프라이스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통, 프레이스가 나왔어요. 유통과 뭐 촉진, 프로모션이 나왔어요. 이 네 가지가 지금 다 나왔어요. 이것을 활용해서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이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STP 마케팅 나오죠. 자, STP 마케팅 전략은 STP죠. 자, S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계획 수립 시에 수요자의 행동에 따른 판단에 따라 시장을 뭐 이렇게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된 시장을 정해야겠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그 표적 시장에 적절하게 상품을 차별화하는 전략. 자, 차별화 전략이 바로 뭐죠? 포지셔닝이죠. 요거는 요 피 안 들어옵니다. 주의해 두시고. 2번 맞고. 3번 고객에게 전달되는 제품은 상품, 서비스, 포장, 디자인, 브랜드, 품질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맞고요. 가격 전략에서 통상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은 낮게, 생산 비용보다는 높게 우리는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자, 아이다의 원료 같은 공급자가 아닙니다.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으로서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행태, 심리적 측면에서의 마케팅,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뭐죠? 고객 점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이건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죠.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 뭐죠? 아이다의 원리.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텐션, 주의, 인터리스트, 관심, 디자이어, 욕망, 액션, 행동이죠.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 서서 심리적 변화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심리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자, 5번 정답. 3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특징과 관련되는 가치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영속성의 특성이죠. 자, 1번.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죠.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우리는 장기적 배려의 형성이 되니까
장래 동향 추이 등을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해야 돼요.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를 하죠. 자,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를 하기 때문에 또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뭐가 결정?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가격의 이중성은 수요 공급의 원칙,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수요 공급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은 부동성, 권리의 분할 가능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의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부동성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수익 배분, 균형의 원칙이나 기회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는 수익 배분의 원칙과 관련입니다. 3번 정답이고, 4번 지역성의 가격, 부동성에 근거해서 부동산 가격은 지역적인 영향을 받죠. 자, 지역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성의 가격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외부 환경에 적합하느냐, 또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겠죠. 지역적인 영향 받고 외부 환경에 적합한 것. 자, 다섯 번째. 자, 개별성에 의해서 우리는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사정 보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표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표준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은 형성이 됩니다. 3번 정답. 36번 시상가액은 뭐라고 배우셨죠? 감정평가의 3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개개의 가액, 적상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 이 각각이 시상가액이에요. 근데 시상가액은 최종 감정평가 가액이 아니라 최종 감정평가 가액을 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시산적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상가액을 조정해야겠죠. 이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의 격차를 축소시켜 나가는 작업이 조정인데, 이 조정의 근거가 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완전 경쟁 시장, 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 3면 등가성 이론이 성립을 해요. 시장 가격, 생산 가격, 수익 가격, 이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이 다 같다는 3면 등가성 이론이 성립을 해요. 어디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이상적 시장이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은 토지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못해서 시상가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답. 1번과 4번 오면 안 돼요. 답이.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 토지 특성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가격이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고 부동성, 개별성에서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장가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37번. 요거 맞춘 사람 진짜 드문네. 다 1번을 답하신 것 같아요. 자, 37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에서의 적산가격인데, 자, 감가수정은 뭐에 근거로 한다? 자,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근거합니다. 자, 정액법에 근거할 때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에서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빼준 것을 뭘로 나눠주죠?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죠. 요 수식은 꼭 기억을 해야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 수식은. 자, 재조달 원가. 지금 얼마?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2억 원. 잔존 가격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잔존 가치율. 다른 말로 장가율인데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10%. 그러면 재조달 원가 2억 원이니까 2억 원의 10%는 2천만 원이 잔존 가격 뺀 거죠. 이게 바로 우리는 감가 총액을 경제적 내용에서 몇 년? 50년으로 나눴지. 그러면은 얼마죠? 360만 원이 나오죠. 연. 자, 그러면 감가 수정액은, 자, 감가 수정액은 매년의 감가액 360만 원에 몇 년? 경과년수를 곱해줘야죠. 자, 준공. 자, 준공 얼마? 2009년 6월 30. 기준 시점 2014년 6월 30. 딱 몇 년 경과? 5년. 경과년수 5년. 5년이니까 얼마죠? 1,800만 원이 나오죠. 1,800만 원. 따라서 우리는 적산 가액은 재조달 원가 얼마죠? 2억 원에서 뭐를 빼준다? 감가 수정액.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원가법이에요. 그 빼줬더니 얼마죠? 1억 8,200만 원이 구하고자 한다. 2번 정답. 자, 38번. 오현 감정원의 감정평가사는 서울시 신림동에 소지하는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받았다. 인근 지역의 유사용도 이용. 자, 밑줄은 인근 지역의 유사용도로 이용 중 밑줄. 요거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하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자, 얼마 조사했어요? 180만 원. 자, 요거 나왔어요. 자, 그리고 거래 시점 역시 기준 시점과 동일. 밑줄.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동일하면요,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다. 자, 이 경우 여러 가지 가치 형성률을 조사한 바 개별 요인 비교가 아래와 같았다. 대상 부동산의 적정한 제곱미터당 단가는 얼마냐? 하여튼 분모는 우리 사례고 분자는 뭐다? 대상. 요걸 염두에 두시면 되죠. 자, 사례 얼마? 가로 조건 80에 대상 90. 그리고 접근은 사례 100. 얼마? 대상 80. 그리고 획지 조건 60에 얼마? 100. 그리고 환경 조건 80에 100.
그리고 행정적 조건 100분의 얼마? 80. 기타 조건 60분의 80. 그런데 뭐죠? 개별 요인 비교치는 뭐를 이용한다? 상승식을 활용한다. 상승식일 때는 비교인을 전부 다 뭐 해준다? 곱해준다. 상승식을 활용한다. 잘 갑니다. 80, 80 없어져. 100, 100 없어져요. 100, 100 없어지고 80, 80 없어져요. 그러면은 180만 원 곱하기 부모는 얼마? 66, 36, 3,600. 분자는 89, 72, 7,200. 요거 약분하면 얼마? 2. 그러면 180에 1을 곱해주니까 얼마? 360만 원. 1번 정답. 자, 39번. 자본 환원율의 결정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자, 1번. 1번은 요소 구성법, 조성법. 1번, 5번 한꺼번에 설명하는데, 자, 요소 구성법, 조성법은 환원이율은 순수 이율에 뭐를?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하는데,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투자의 위험성, 비유동성, 관리의 난해성, 자금의 안전성, 이렇게 위험률을 구성한 요소가 여러 개 있거든요. 이건 여러 개 있다는 거 보시면 돼. 자, 무슨 얘기죠?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했고, 이 개별적 위험에 따르는 할증률, 여기 바로 위험 부담에 따른 할증률입니다. 이 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요소 구성법, 조성법. 1번 틀린 지문. 이때 순수 이율은 투자 이론에서 배우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인 국채 수익률을 말하죠.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을 보시면은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조성법은 산정. 이 위험률 산정 과정에서 평가세의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간접이 아니라 직접입니다. 직접 구하는 거예요. 간접이 아니라 직접.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자, 2번 지문 갑니다. 자, 2번 지문에 물리적 투자 결합법.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입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 즉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구하는 방법. 두 개가 틀렸어. 동일하다, 없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 있다. 2번 틀린 지문. 개념에서 틀렸죠. 3번. 시장추출법은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사례로부터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3번 정답. 3번 정답이고, 4번은 무슨 거? 이번은 4번은 금융적 투자결합법. 자, 4번은 우리 금융적 투자결합법. 자,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거거든요. 뭐죠?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지분 환원율이라고 해. 자, 여러분,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뭐라고? 지분 환원율. 지분 환원율을 다른 말로 자기 자본 환원 이율이에요. 그리고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다른 말로 저당 환원율. 저당 환원율을 또 다른 말로 타인 자본 환원 이율이에요. 타인 자본 환원 이율. 자, 그러면은 이 얘기거든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요거 두 개가 서로 다르다. 동일하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내 착안을 해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는 금융적 투자. 요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여기 뭐를 곱해주면 돼? 가중치,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여러분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LTV죠. 자, 40번.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 자, 1번. 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 여러분, 표준주택은 공시권자가 누구? 표준주택은 공시권자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인데, 공시사항. 자,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해요. 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인데 지금 지문 1번이 요거 나왔죠. 지목, 용도적 도로 상황이 나와 있어요. 맞는 지문. 2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작년에도 나왔는데 하여튼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에요. 2번 맞는 지문. 3번 표준주택 가격. 3번 표준주택 가격의 효력이 나와 있어요. 3번 정답인데 자, 이런 표준주택 가격 효력이 뭐냐 하면요. 자, 여러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이게 효력이에요. 3번 틀렸지. 3번 정답이고. 근데 여러분 2년 전 정답 물은 게 있죠. 여러분 우리 2년 전 27회 시험 여러분 올해 29회거든요. 27회 시험 정답을 요걸 물었거든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효력을 물었어요. 요게 27회 시험의 정답이 한 3번, 19회 나가 3번 출제했어요. 효력. 자,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지문을 우리는 27회, 2년 전에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비교 반드시 해놔야 돼요. 3번 정답.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 구한 때에는 자, 밑줄은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 밑줄. 여러분 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에요. 여러분 2년 전 부동산 정책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어떻게 그래요? 우리는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자, 5번. 5번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항상 요 앞에를 잘 보셔야 돼. 여러분 앞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이걸 잘 보시고 자,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자, 거기에 밑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밑줄.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당해년도의 공시기준일이 아닙니다. 자, 당해년도의 공시기준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뭐를 우리는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만약에 여기 개별 주택이 아니라 뭐가 나오면? 공동이 나오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만약에 공동주택이 나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만약에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면은 누가 나와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우리 낼 때 여러분 잘 틀린다는 얘기예요. 요거 앞에 공시권자를 잘 봐야 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권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 자, 이렇게 해서 40문제를 다 푸셨는데, 자, 여러분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36번 문제네요. 계산도 아닌데. 자, 여러분 복습을 할 때는요, 틀린 부분을 기본서 교재 갖고 확인을 하고 다 볼 시간이 없어요. 매일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시험 치잖아, 전범위. 계속 전범위 치니까 그 공부 따로 안 해도 돼요. 그거 받고 틀린 부분만 확인하고, 여러분 답이 8개씩 있잖아요, 지금. 8개씩. 요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계산 문제 빼고, 여러분 지금 연습해야 돼. 계산 문제 빼고 푸세요. 풀고, 계산 문제를 빼고 30분에 한글을 푸세요. 다음 주에. 30분에 계산 문제 빼고 30분 풀고 답을 옮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합격에 가까워져요. 예? 그 넘어갑니다. 여러분 본시험 가면 여러분 민법 10원 시간 오래 걸려요. 푸는데. 그러니까 염두에 좀 두시면서 계산 문제 빼고 30분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계산 문제 푸는 연습하고, 답 옮길 때 확실하게 내가 진짜 맞다. 1번 답, 1번 답, 2번 답, 3번 답 이렇게 옮겨주세요. 옮겨놓고, 근데 나 10번 문제 푸는데 답이 3, 5, 요거 답이 아니다. 그럼 체크하고, 모르겠다. 2개 놓고 헷갈린다. 그럼 틀린 거 치고, 요거 삼각형하고 빨리 넘어가세요, 문제. 그 다음 확실히 푼 거 놔두고, 그 다음 봐야지 이제. 삼각형 한 것부터 보세요. 계산 아야. 안 풀었으니까. 삼각형 한 것부터 푸는데 3, 4번 확인. 답을 3, 4번 확인하는데 딱 보고, 3, 4번 확인하는데 어느 번호가 많이냐.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돼. 2개 놓고 찍는 문제가 15문제 넘어요. 개로민법 합쳐서. 거기서 반 이상 맞으면 합격으로 가.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15문제 찍었는데 8개 맞았다. 그럼 평균 10점 합격이야. 거기서 떨어지는 게 거기서 떨어지는 거야. 2개 놓고 찍는 데서. 그래서 공부할 때 8개씩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면서 2개 놓고 잘 찍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어떻게 돼? 딱 보고 이제 2개 놓고 다 찍었는데 봤더니 빈대 찾아보세요. 빈대. 작년에는 얼마? 2번이 5개 비었어. 계산 문제 2번이 5개 답이야, 작년에. 2번 다 찍었으면 5개 맞았지. 왜 풀어, 계산 문제. 그리고 재작년은 4번이 4개야. 재작년 3번이야. 1, 5번은 다 찍으면 안 돼. 1, 5번은 놔두고 2, 3, 4에서 찍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풀고 들어와야 돼. 24개를 확실하게 풀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점수들이 안 나와. 본시험 가서. 계산 문제 푸는 순간 떨어져, 여러분. 계산 문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서 생각이 안 나면 못 풀어요.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개론 풀고 민법 풀고 계산 문제 답 다 옮겨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 몇 번 찍은 거 판단해야지. 그래야 합격합니다. 자, 연습 잘 하셔야 돼요. 1차 시험은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난이도예요. 시간. 여러분 계산 문제 풀다 시간 오래 걸려서 떨어지라고 내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계산 문제 10문제 작년에 10문제 나왔는데 10문제 재작년 11문제죠? 10문제 나오면요 난이도 상 8문제야. 풀고 떨어지라는 문제를 왜 풀어? 안 풀고 합격하겠다 생각해야지. 좀 청개구리처럼. 자, 한글만 좀 열심히 하세요. 계산 문제는 나중에 10월달 가서 그때 요거 몇 번 연습하면요 점수가 약간씩 올라가요. 그래서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또 10월 마지막 주 또 한번 얘기해 줘야 돼 이제.
국어 어렵죠? 자, 다음 주에 추석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 뵈야 되네? 목요일이니까. 네, 다음 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